자, 오늘은 팔꿈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이 바닥에 닿아 있을 때는 팔 전체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운동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팔꿈치를 잘못 쓰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광고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심지어 팔꿈치를 잘못 쓰도록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온라인 영상 매체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광고로도 쓰는데 뭐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긴 합니다. 자, 아사나 중에 부장가와 우르두바 무카 스바나 아사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부장가와 우르두바 무카 스바나 아사나는 엄연히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아사나입니다. 그리고 우르두바 무카 스바나 아사나를 흔히 업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업독은 아사나가 아닙니다. 아사나를 모방한 다른 방식의 자세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랄게요. 먼저 부장가 아사나를 볼게요. 부장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뱀을 뜻합니다. 뱀을 상상하게 되면 몸에 상부를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뱀은 사람과 신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부장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체를 곧게 펼쳐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되 팔에 의지하지 않도록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부장가를 취한 모습과 제가 생각하는 부장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부장가가 아니라 우르두바 무카 스바나 아사나이다. 제가 아는 우르두바 스바나 아사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개가 머리를 하늘로 하고 기지개를 편다는 뜻의 아사나이죠. 몸을 전체적으로 길쭉하게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길쭉하게 늘리면 모든 관절들이 열리게 되지요. 관절이 열리면 혈액이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되니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런 자세죠.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강도를 낮춰서 하는 것이다. 아사나의 흐름 자체가 틀린데 대체 어디서 공통점을 찾아야 하는지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오늘은 팔꿈치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주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의 팔뼈는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져 있고 상부에는 하나, 하부에는 두 개의 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도 상부, 하부로 나누어져 있고 하부는 뼈가 두 개죠. 하지만 다리의 경우 경골과 비골의 크기와 형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팔의 요골과 척골은 크기와 형태가 상당히 비슷한 상태로 맞물려 있다시피 하죠. 왜 이럴까요?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손목을 뒤집었다가 엎었다를 반복해 보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팔의 상부를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비틀림이 가능하죠. 골격의 형태를 보면 팔꿈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팔꿈치 뒷면이 손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요골과 척골의 배열이 나란해진 것이고 멀어질수록 요골과 척골이 서로 비틀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 근육이 더 잘 움직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목을 조르고 있을 때 침을 삼키는 게 편할까요? 안 조르고 있을 때 삼키는 게 편할까요? 자, 그리고 팔꿈치 형태를 단순화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 관절을 눌러서 골격으로 체중을 지탱하게 됩니다. 골격으로 근육의 숨통을 조여서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장가 시에는 팔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꿈치 안쪽 면이 정면을 보게 하되 팔꿈치를 다 펴지 않는 겁니다. 상체가 하늘 향해 뻗어 올라가는 그 힘에 그냥 팔이 딸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르두바 무카 스바나사나의 경우에는 몸 전체를 곧게 펴서 하늘 향해서 뻗어내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이 어느 정도의 기둥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팔꿈치가 손날과 같은 방향인 측면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힘이 관절 마디에서 다 끊기기 때문에 어깨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있는 모든 관절들이 다 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팔의 힘을 잘 쓰려면 손을 잘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꿈치가 언제나 손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